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소방학의 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얼마 전에 시험 본 며칠 전이죠? 2019년 4월 6일 공채죠? 공채 시험 봤던 공개 채용 시험 봤던 소방 학 개론 관련해서 해설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A형 문제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A형 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세 가지 형태로 제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총평 정도 해드리고요. 그리고 문제 해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 방향, 학습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까라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은 일단 출제 범위가 가장 많은 부분이 뭐예요? 연소와 화재 분야에서 한 6문제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난이도는 둘째 치고 일단 이 정도 부분이 되고요. 좀 고무적인 것은 위험물, 그죠? 위험물, 재난관리, 그리고 소방시설, 그리고 사실은 소화약제 관련된 부분은 여기에도 들어갈 수 있겠죠. 소화약제 관련된 부분 3문제, 그리고 각각 여기서도 3문제씩 출제가 됐습니다. 좀 고무적인 것은 위험물에서 그리고 재난관리에서 3문제가 났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한 문제에서 2문제, 또 위험물도 한 문제에서 2문제가 됩니다. 소방시설은 최근에 이 출제 비중이 어때요? 2에서 3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이번에 다 3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소방 조직에서 한 문제가 나왔고요. 화재조사 소방기본법에 실질적으로 명확하게 얘기하면요, 소방기본법에 뭐예요? 종합사항실 보고 기준이 됩니다. 한 문제 출제됐어요. 그래서 20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전반적인 출제는 쉬웠습니다. 2018년도 후반기 시험보다도 더 쉬웠다. 그래서 중상에 해당되는 문제도 거의 없었고요. 중에 해당되는 문제들로 거의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중 또는 중하가 되겠죠. 또 하나는 계산 문제는 한 문제 정도밖에 없었다. 계산 문제라고 할 것도 없이 프로판 관련된 부분에 산소의 몰수인데요. 이것은 다 풀지 않더라도 암기해서 그냥 5몰 이렇게 하는 분들을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거의 모든 내용이 또 기출문제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새로운 유형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판단해 보건대 한 6개월 정도 학습을 정상적으로 하신 분들, 기본이론, 기본 심화이론, 그리고 기출문제 이렇게 6개월, 많게는 8개월 정도 하셨다고 한다면 다른 공부를 하시면서 충분히 90점 이상은 가져갔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두 문제 시험을 보는 긴장감 그런 속에서 한 문제 또는 학습이 되지 않았던 부분에서 한 문제 정도 이런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90점, 100점 맞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출제에서 제가 또 판단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사실은 법에 기반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재난관리와 관련된 부분에서 3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존슨에 있어서 기상학적인 재해가 아닌 것은, 그죠? 그래서 형학적인 쓰나미가 문제 출제가 됐죠. 그래서 쓰나미, 그거를 뺀 나머지는 법에서 두 문제, 소방시설과 관련된 부분들도 거의 법과 관련된 부분이 문제가 한두 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개념을 물어보는 스프링클러의 감지기와 관련된 내용의 것이 또 출제가 됐었고요. 위험물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뭐 법에 기반한 거죠. 물론 다 위험물의 성상과 관련된 부분은 소방학이긴 하지만, 여하튼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법에 기반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은 쉬웠다. 여러분들을 해피하게, 일단은 해피하게 만들었다. 왜? 잘 보고 왔으니까. 하지만 조정 점수는 또 약간 달라지겠죠. 조정 점수는 왜? 많은 분들이 어때요? 다 잘 봤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소방학과 소방법규에서 소방법규를 정말로 잘 보신 분들이 어때요? 조정 점수에서 큰 도움을 받을 겁니다. 그죠?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방실의 종류가 아닌 것은 뭐 기초 문제가 나왔습니다. 뭐가 돼요? 자, 옳게 짝지어진 거네요. 자, 비상조명 등은 뭐예요? 피난구조 설비, 연수방지 설비는 소활동 설비, 비상방송 설비는 경보 설비가 됩니다. 자, 비상 콘센트 설비가 소활동 설비에 해당이 되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소화약제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이런 문제는 간단히 보셔야 됩니다. 소화 후 소화약제에 의한 오존이 없다. 뭐 가스계를 선택해야 되겠죠. 1번과 4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추운 지방 또는 자체 압력, 뭐 불연성이라고 하는 거, 또는 질식 소화가 주된 소화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어때요?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를 선택하시는 것이 당연한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3번 보시면 우리 책에 하재 가혹도, 그죠? 하재 하중, 훈소 이런 내용이 다 나왔었고요. 특히나 출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하재 강도였습니다. 이번에 어때요? 출제 위원은 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보시면 하재 용어 중 하재슬의 단위 시간당 축적되는 열의 양을 의미하는 것은 하재 강도가 됩니다. 훈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훈소. 스몰더링이라고 하는 것은 느린 연소가 됩니다. 느린 연소가 되죠. 불꽃을 내지 않고 느린 연소가 됩니다. 그죠? 하지만 어때요? 충분한 산소가 공급이 된다면 불꽃을 내고 연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자, 또 선지에 나와 있는 하재 하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단위 면적당 가연물의 발열량을 목재의 발열량으로 환산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단위는 뭐가 돼요? 하재 하중은 단위 면적당이기 때문에 제곱미터당 킬로그램이 되는 거죠. 자, 하재 가혹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손상을, 그러니까 건물 내의 수용 재산 또는 건물 자체에 손상을 입히는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재 강도 어렵지 않게 찾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네 번째 보면, 자, 소방시설과 관련된 부분에서 포소화 설비에 대해서 또 물어봤습니다. 그 법은 아니지만 뭐 전년도에도 계속 나왔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됩니다. 포라고 하는 것은 기계포와 화학포가 있죠. 이 물과 소화약제를 혼합해서 거품을 만드는 겁니다. 포를 만드는 거죠. 거기에는 어떤 것이 있어요? 펌프, 라인, 프레셔, 그리고 프레셔 사이드 프로포셔널 방식이 됩니다. 우리 가장 간단한 것은 라인이고요. 펌프는 뭐예요? 소방 펌프차 이런 부분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정답은 3번과 4번에서 찾아보셔야 되는 거죠. 여기서 뭐예요? 펌프의 토출간에 압입기를 설치하였다. 우리 책에도 보시면요, 그 그림을 살펴보시면 펌프의 토출 측에 이 압력계, 압입기가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4번 프레셔 사이드 프로포셔널 방식이 됩니다. 자, 어렵지 않게
답을 선택하셨을 겁니다. 자, 5번에 보면 존스의 재해 분류 중 기상학적 재해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우리 재난관리론에서 보면 학자가 2명이 나옵니다. 존슨과 어네스. 그죠? 어네스보다는 누가 더 출제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 그렇습니다. 존슨에 대해서 물어볼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존슨은 준자연적 재해의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거를 물어보지는 않았고요. 여기서는 어때요? 자연재해를 존슨은 어떻게 했어요? 지구 물리학적과 생물학적 부분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물어본 것은 아주 디테일하게 물어봤습니다. 어때요? 존슨은 자연재해를 지구 물리학적과 생물학적으로 구분을 해놨는데 이것을 물어보지는 않았고요. 지구 물리학적에서 지질학적, 지형학적, 기상학적 이 3가지로 구분을 한 거죠. 근데 보시면 우리가 번개라든지 폭풍, 토네이도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느낌상 다 기상학적 부분이 되겠죠. 쓰나미라고 하는 것은 지진과 마찬가지로 화산과 마찬가지로 이 판이 움직여서 어때요? 형성되는 지질학적 부분에 가깝겠죠. 이것을 우리 기출 문제에서도 여러 번 우리 뭐 예상 문제에서도 여러 번 풀었던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는 뭐 잘 몰라도 쓰나미 관련된 부분이 뭐 지질학적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뭐 답을 선택하신 분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1번부터 5번은 그리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됩니다. 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은 자, 위험물과 관련된 부분에서 어때요? 어떤 성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위험물 관련된 부분에서 인류 위험물은 일산고, 이가고, 삼다수, 사인의 오자, 육산액이 됩니다. 그죠? 이 중에 사실은 옳은 것은 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1번, 2번, 3번을 잘 선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자기 반응성 물질 4번을 보시면 연소 또는 폭발, 다 우리가 폭발, TNT라고 얘기했죠?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며 유질이 됩니다. 우리 자기 반응성 물질은 어떻게 구분이 돼요? 오류 위험물은 오류 위험물은 유질이 됩니다. 그리고 뭐가 돼요? 아조, 디아조, 니트로화물, 니트로소화물, 히드라진 유도체, 히드록실 아민 염류, 히드라진 유도체, 히드록실 아민 염류, 히가 되죠? 유기 가산화물이 됩니다. 유기가산화물. 질산 에스테르유가 되죠? 이것은 뭐가 됩니까? 10kg이 됩니다. 지정수량. 이것은 200kg. 이것은 100kg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내용만 알아도 쉽게 6번에 있는 문제에서는 정답을 4번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6번에 1번을 보시면 산화성 고체는 환원성 물질이죠. 자신은 다 산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화제에 해당이 됩니다. 다른 물질을 산화시킬 수 있는 게 산화제가 되죠. 자기 몸뚱아리에서 산소가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자신은 환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기초에서 보시면 산화와 환원이 있습니다. 산소만 놓고 보면 산소와 결합하는 것이 산화가 되고요. 산소를 잃어버리는 것이 뭐가 된다? 환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는 자기가 산소를 가지고 있죠. 모든 물질이 산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산화제가 돼요. 왜? 다른 물질을 산화시킬 수 있죠. 자신은 산화제가 됩니다. 산화제는 뭐예요?
환원이 됩니다. 왜? 사귀는 산소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이 환원이라고 했죠. 자, 황린과 철분은 몇 유연물이 돼요? 대표적인 몇 유연물이 됩니까? 2류 유연물이 되죠. 자, 황, 적, 유, 황린, 정린, 유황이 있으면 뭐가? 철, 금, 마가 됩니다. 인고가 되죠. 자, 황아린, 정린, 유황. 그래서 지금 뭘 물어봤죠? 지금 황린. 자, 보시면 철분은 어디에 들어있어요? 철분 여기 있기 때문에 2류 위험물이 되고요. 3류 위험물 가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3류 위험물은 어떻게 됩니까? 자, 이거 잘 적어봅시다. 칼, 라, 알, 알이 있으면 모두 있다 그랬어요? 황. 황이 뭐예요? 지금 얘기하는 황린이 됩니다. 황. 모두 있어요? 알, 유도 있습니다. 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금속, 유기금속, 화합물이 됩니다. 또 뭐가 돼요? 이번에도 시험 문제는 아닌데 금수인, 칼슘, 탄이 됩니다. 금속의 이나물, 금속의 이나물, 칼슘, 알루미늄, 금수인, 칼슘, 알탄, 알자가 빠졌네요. 금속의 칼슘의 칼슘 또는 탄화물이 되죠? 탄화물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죠? 그래서 탄화칼슘 같은 것들이 어때요? 지정수량 300kg짜리 뭐가 됩니까? 제3류 위험물이 됩니다. 그래서 암기법이 뭐가 돼요? 칼라 알이 있으면 황, 알유, 금수인, 칼슘, 알탄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그죠? 자, 1번에 오시면 철분은 2류 위험물이 되고요. 황린은 3류 위험물이 됩니다. 자, 2번에 보시면 자, 인화성의 액체는 전도체가 아니죠. 비전도체가 됩니다. 휘발유와 등유는 맞지만 비전도체이어야 합니다. 자, 3번에 보시면 가연성 고체는 제2류 이온물이 되죠. 불연성이 아니죠. 틀렸습니다. 질산염류와 무기화산암 이것도 또 뭐예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가연성 고체가 아니라 산화성 고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맞겠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7번. 자, 지정 수량이 다른 것은 뭐 법규적인 문제이죠, 사실은. 자, 지금 바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탄화칼슘 뭐 300kg가 되고요. 과염소산, 육류염물 300kg가 됩니다. 마그네슘은 뭐가 돼요? 2류 염물인 칼라알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뭐예요? 황적유가 있으면 철금마가 되죠. 마그네슘. 그죠? 말은 다리가 몇 개예요? 4개요? 5개라고 얘기했죠? 500kg가 됩니다. 아마 저하고 공부하신 분들은 뭐 탄화칼슘을 잘 모르셨다고 하더라도 자, 마그네슘, 과염소산 300, 금속의 이나물. 금속의 이나물은 어디 있어요? 맨 마지막에 칼라알, 알유, 항알유, 그리고 금수인 칼슘탄, 금속의 이나물. 그래서 300kg인 것을 아셨을 겁니다. 뭐 정답 3번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8번도 법규적인 내용이에요. 사실은요. 아주 평이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제1석유를 물어봤어요. 우리 작년도 시험은 3석유를 물어봤네요. 하여튼 좀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 제1석유류를 물어봤습니다. 아세톤, 휘발유가 되죠. 자, 발화점을 선택하시지는 않았겠죠. 사류염물은 인화성의 액체잖아요. 그래서 인화점이 됩니다. 인화점. 그리고 21도씨 미만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해설 한번 보세요. 특수인화물 발화점이 100도씨 미만, 100도씨 이하이고 인화점이 마이너스 20도씨 이하이고 B점이 40도 이하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1석유류 설명을 드렸고요. 알코올류는 뭐예요?
산소 원자 수가 아니고요. 탄소 원자 수가 됩니다. 이석유류 21에서 70, 삼석유류 70에서 200, 그리고 사석유류 200에서 250, 그리고 동식물유는 250도씨 미만인 것이 됩니다. 중하의 문제가 됐고요. 자, 문제 9번도 뭐 아주 쉬운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조직과 관련해서 많이 풀었던 내용이 되죠. 중앙소방위원회 지방에는 도소방위원회를 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이것은 미 군정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자, 니은번에 보면 소방행정이 다시 경찰행정사무에 포함되어 시군, 그죠? 기초자치, 시군까지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국가소방 측에는 뭐가 됩니까? 정부 수립이 됩니다. 1948년도 초창기 정부 수립 이유가 되죠. 그래서 기역, 니은이 일단은 됩니다. 디귿과 리을을 보시면 서울과 부산에 소방본부를 설치하였다. 다른 지역은 어때요? 국가소방체제로 국가소방과 자치소방이 이원화 시기가 되었던 것은 1970년도부터 어떻다? 1992년까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 리을번 소방사무가 시도, 이건 좀 여기서 광역자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3으로 전환되어 전국시도 소방본부가 설치되었다. 이것은 뭐가 됩니까? 광역자치 소방으로 된 것은 몇 년이 됩니까? 1992년이 됩니다. 지금 우리 고향에서 얼마 전에 지금 뭐 화재 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소방력의 동원이 있었죠. 그래서 전국에 있는 소방차가 500대 이상, 그리고 소방대원 뭐 3,000명 이상. 제가 기억하기로는 소방력의 동원으로는 아마 최고의 그 가장 큰 소방력의 동원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전국의 시도의 광역 자치 소방세대, 우린 지방직 공무원이죠. 지방직 공무원이 됩니다. 이번 고양 화재 사고를 기준으로 뭐 우리 청와대 신문고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이게 수업하러 오면서 보니까 20만 명 이상이 서명했다고 하더라고요. 서명해서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20만 이상이 서명하면 뭐 청와대에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답변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뭐 정치적인 부분은 아니고 뭐 현재의 그 시대적 흐름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소방공무원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국민의 뜻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처우에 대한 부분도 향후에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만간 뭐 머지않아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지 않을까 저도 판단해보고 기대해봅니다. 여하튼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다? 시도 광역자치 소방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선지에서 보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됩니다. 뭐 어렵지 않은 그런 형태의 것이 됩니다. 자, 문제 10번이 됩니다. 저하고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마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많이 이야기 드립니다. 뭐 가령 그런 것들이에요. 지금 문제의 선지에서 제가 이것이 정답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플래시 오버하면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물어봅니다. 플래시 오버하면 뭐 하염에 휩싸이는 거죠. 신뢰가 뭐 신뢰하지, 구획하지, 일순간에 그죠? 화염에 휩싸이는 것을 이야기한다. 뭐 ISO에서는 뭐예요? 뭐 구획 부분의 전 표면이 어때요? 다 하염에 불로 휩싸이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늘 이야기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것들을 또 설명을 드렸죠. 플래시오버에서는 연료 지배형 화재에서 화재 환기 지배형 화재로 전이되는 과정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플래시오버 이전에는 연료 지배형 화재, 연료가 지배하는 화재의 형태를 띠다가
플래시오버가 발생이 되고 전 표면에 화염에 휩싸이고 나면 그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환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환기지배형의 형태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플래시오버에서 또 어떻게 보면 가장 또 중요하지 않나라고 많이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로 이런 것은 연료지배형 같은 경우는 뭐 아파트, 좀 개구부가 많은 이런 형태 부분에서 보여질 수 있고요. 환기지배형 화재는 주로 뭐 지하층이나 창고, 개구부가 없는 형태에서 많이 나타나는 특성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환기지배형 화재는 그래요. 창고 같은 경우 지하층, 공기 공급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불안전 연소가 심합니다. 두 번째, 연료지배형 화재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 개구부가 충분하지요. 공기 공급이 충분한 조건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일반적입니다. 자, 세 번째, 연료지배형 화재라고 하는 것은 주로 큰 창문, 개방된 공간, 제대로 왔죠? 환기지배형 화재는 내화구조, 콘크리트, 지하층, 밑줄 쳐놓으세요. 지하층 발생하기 쉽습니다. 개구부가 없는 부분에서 자, 환기지배형 화재가 나타날 수 있다. 4번 보시면 일반적으로 플래시오버 전에는 연료지배형 화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후에는 환기지배형 화재가 지배적이다. 그죠?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됩니다. 자, 문제 11번. 우리 너무나 많이 풀었던 문제예요. 자, 우리가 중앙위원회 위원장 누가 되고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누구냐. 너무나 많이 풀었죠? 중앙 긴급 통제단장이 누구고 시도 긴급 통제단장이 누구냐라고 하는 문제는 재난비안전관리기본법에서 아주 평이한, 그죠? 우리 세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여기서 두 문제는 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1번에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그죠?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됩니까?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무총리가 됩니다. 자, 이번에 보면 중앙위원회는 이번에도 재난사태를 선포했죠? 행정안전부 장관이 선포합니다.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는 누가 해요? 중앙대책본부장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어떻다? 대통령이 선포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건 근데 지금 특별재난지역인데 지금 이거에 대한 심의사항은 어때요? 조정위원회가 아니고요. 중앙위원회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3번에 보시면 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중앙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죠. 그리고 4번에 보면 자,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됩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이 됩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또 중앙위원회의 간사가 되기도 합니다. 11번 너무 평이한 문제였고요. 자,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다 읽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HPO3는 뭐예요? 메타 인산이 됩니다. 가스계에는 4가지가 있는데요. 그 4가지 중에 분말 소화약제에 해당이 됩니다. 분말 소화약제도 어때요? 1종, 2종, 3종, 4종이 있습니다. 뭐예요? NH4, H2, PO4라고 하는 뭡니까? 이 제1인산 암모늄이라고 하는 것이 방사가 되면 열분해가 되죠. 열분해가 되면서 메타인산이라고 하는 것이 HPO3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어때요? 나무나 종이 등의 표면에 피막을 형성하게 되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방진소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3종 분말 소화 약제는 3종 분말 소화 약제는 A급, B급, C급이 가능하다. A급이 가능한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HPO3가 열분해되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암모니아와 H2O 그리고 HPO3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3종 분말 소화약제가 정답이 됩니다. 13번에 보면 재난비안전관리기본법에서도 재난의 관리를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단계로 법이 기술되어 있는데요. 대비
대응 단계에서 보면 응급구조와 긴급구조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바로 시험 전에도 여러분들이 재난비단정관리 기본법을 다 학습할 수 없다면 긴급구조와 관련된 내용만도 여러분들이 좀 학습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나오잖아요. 13번. 긴급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중앙 긴급구조 통제단의 단장은 누가 됩니까? 누가 돼요? 자, 1번에 보시면 중앙 긴급구조 통제 단장은 누가 돼요? 소방청장이 됩니다. 두 번째로 시도의 긴급구조 통제단장은 누가 됩니까? 그렇죠. 시도지사가 됩니다. 세 번째로 구의 통제단장은 누가 됩니까? 소방서장이 됩니다. 긴급구조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누가 되냐면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 주체가 청장, 시도지,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잘못 설명했네요. 이게 시도지사의 통제단장은 누가 돼요? 소방본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는 거죠. 지금 관련된 부분이 됩니다. 중앙 긴급구조 통제단장은 소방청장, 시도의 긴급구조 통제단장은 소방본부장, 구의 긴급구조 통제단장은 소방서장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행정안전부 장관이 된다고 해서 틀렸고요. 2번, 3번 제가 설명을 드렸고, 재난 현장에서 구 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 활동을 지휘합니다. 자,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연성 가스를 공기 중에서 연소시키고자 할 때 공기 중의 산소 농도를 증가한다.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그렇다고 이야기했어요. 연소에 있어서 어떠한 사항이 위험성이 커진다면 그 결과도 커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산소를 증가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돼요? 연소가 더 잘 되겠죠. 위험성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연소 속도는 당연히 빨라지겠죠. 발화점은 낮아지는 것이 더 위험하겠죠. 화염의 온도는 위험하니까 높아질 겁니다. 폭발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더 넓어지는 게 위험하실 거 아니에요? 점화 에너지는 작아지는 것이 위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만 찾는다면 기억, 디귿, 리을이 기억, 디귿, 미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암기를 해서 푸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결해 갈 수 있습니다. 문제 15번이 되겠습니다. 자, 연소가스에 관련된 부분도 연소 생성물에서는 뭐예요? 열, 불꽃, 연기, 그리고 뭐합니까? 독성가스, 연소가스가 됩니다. 이번에는 너무나 쉬운 것이 나왔어요. 청산가스, HCN, 그죠? 우리가 시아나수소라고도 하고요. 일반적으로 일산화탄소는 헤모글로빈과의 결합하지 않고 어떻다? 질식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시아나수소인 경우에는 우리 책에 있는 것처럼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지 않고도 질식을 유발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당연히 2번 되겠습니다. 16번에도 예전에는 청정소화약제로 명명이 되었던 거죠. 이제는 다 잃어버리셔도 됩니다. 지금은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죠. IG 땡땡땡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때 저희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7C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7C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5, 4, 1이라고 하는 것은 질소가 몇 프로? 52%, 아르곤 40%, 그리고 CO2는 몇 프로? 8%가 됩니다. 너무나 평이한 문제인데 네온, 그죠? 자, 잘못됐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도 워낙 중요했던 표가 됩니다. 우리가 스프링클러 설비 중 감지기와 연동이 되는 것을 물어봤어요. 너무나 중요했던 문제이긴 한데 너무나 쉬웠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스프링클러는 어떻게 해요? 습식과 번식과 준비작동식, 부합식, 일제, 살수식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다 개방형 헤드인데 이것만 개방형 헤드인데 나머지는 다 뭐라 그랬습니까? 폐쇄형 헤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폐쇄형 헤드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여기까지는 다 뭐예요? 감지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어떻다? 준비작동식, 부합식, 일제, 살수식은 다 어떠한 형태라고 했습니까? 감지기가 부착이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었지요. 그래서 정답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18번 문제네요. 이거 뭐 계산 문제라고 얘기하기도 좀 쑥스럽죠? 프로판 관련된 부분에서는 어때요? 프로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도 선지에는 좋네요. 친절하게요. 이것이 산소와 결합해서 완전 연소를 한다면 어떻게 해요? CO2와 H2O가 형성이 됩니다. 탄소가 3개이기 때문에 여기에 3개가 오겠죠? 수소는 8개 있기 때문에 여기에 4개가 와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산소는 총 몇 개 있어요? 10개 있습니다. 3 곱하기 2, 그래서 4 곱하기 1, 그래서 총 6 플러스 4는 10이 됩니다. 10개가 있죠? 당연히 여기서도 10개가 되려면 5라고 하는 숫자, 5 곱하기 2가 돼야 10개가 있겠죠. 즉, 프로판 1몰이 완전 연소하는 데 필요한 것은 산소 5몰이 필요합니다. 이걸 이렇게 계산해서 푸신 분들도 있고 18번에 그냥 암기해서 그냥 3번 이렇게 푸신 부분도 있을 겁니다. 여하튼 뭐 어떻게 푸셨든 좋습니다. 19번. 자, 이것은 뭐 소방기본법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화재조사 활동 중 소방보고 종합사항실이 소방청의 종합사항실에 보고해야 하는 화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이 중에 이재민은 우리가 100명 이상 발생한 화재가 되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뭐 사망자 5명 이상, 사상자 10명 이상 해당이 되죠. 재산피해 50억 이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문제를 풀면서 뭐 어려웠던 문제가 없습니다. 어려웠다라고 이야기를 드린다면 제가 충분히 이야기를 드리는데 사실 문제에서 여러분들 소방학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어려웠던 문제들이 거의 뭐 판단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뭐 인하점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20번 문제는 그래서 뭐 약간 다르게 표현을 하긴 했지만 연소의 범위가 하한계에 이르러 점화되는 최저 온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20번 같은 부분은 사실은 뭐 간단한 문제예요. 분명히 인하점을 물어봤기 때문에 최저의 온도가 되는데 불이 붙는 거예요. 불이 붙는. 그게 점화 아니에요, 점화. 2번은 점화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증기가 발생되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3번은 뭐예요? 착화되는 걸 얘기했죠. 4번은요? 지속적으로 연소하는. 그러니까 인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점화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줘야 되겠죠. 20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다 풀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제 대다수의 분들이 이 내용을 듣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소방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학습 방향이죠. 저는 소방법규도 말씀드렸지만 한 권의 책과 한 권의 문제로 우리는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특히 최근에 소방 관련된 부분이 이제 문제가 공개되고 난 이후에 특히나 소방학계로는 난이도가 떨어졌어요. 반면에 소방관계법규는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출제가 되는 기반의 그 백데이터가 소방관계법규는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난이도 조절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소방학개론은 일반적인 강론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 되는데 그 부분을 특히 연소나 화재 파트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것을 가지고 출제를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소와 화재 파트에서 출제 문제가 많이 되지만 이 부분은 다 노출되어 있는 정도의 것만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법적 기반을 하고 있는 위험물 재난관리 소방시설에서의 난이도는 향상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그 출제 범위도 예전보다 어때요? 다소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것은 분명해요. 예전에 소방시설 한 문제, 재난관리 한 문제, 위험물 한두 문제, 나머지는 연소, 화재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나왔고요. 소방조직에서도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지금과 같은 흐름의 출제 기조를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분명한 것은 현재의 난이도에서 크게 벗어나서 많이 출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이번 시험이 너무나 쉬웠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 쉬웠던 문제의 그 다음 시험에서는 난이도를 어떠한 형태로든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 후반기에 있다면 시험이 후반기에 있다면 지금보다는 어떻다? 난이도가 좀 더 높게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올해의 시험은 평이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드리고자 하는 말은 4월 6일날 시험을 보셨던 수험생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공부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소방 공무원은 반드시 이룰 수 있다라고 제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정희였습니다.